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대박클럽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부동산 소식 들고 두 분의 전문가가 오셨는데요. 세종국토개발의 전은성 대표와 정창래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매 시장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대표님? 네, 요번 주에 이제 한번 그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2010년 중반까지 그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뭐 GTX라든지 뭐 대심도 철도 이런 교통 여건 개선하는 그 각종 개발 계획으로 중반까지는 꾸준히 상승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조금 하락세 또는 보합을 띠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는 LH공사가 부채가 120조나 되면서 그 511개 사업장 개발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발표를 함에 따라 공공택지 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기존에 그 보상받는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토지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 지금 하반기 쪽에는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택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존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그 고점을 하다가 2009년도에 들어와서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최고점 대비 그 한 20% 정도 하락을 하였다. 예, 그러면서 바닥론 인식이 바닥 인식론이 확대가 되면서 급매물들이 지금 그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초 송파까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전세를 얻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근처에 있는 마이너스 분양권, 그러니까는 미분양 났던 아파트들을 그 구입함에 따라 그 대부분들이 분양가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최초에 분양했던 가격까지 거의 그 가격이 그 인근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주택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 1인 주택 가구라는 거는 그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관장하는 사업인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또는 고시텔 그리고 그 뭐 다중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허가 건수가 너무 많고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망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정도로 지금 과도하게 많이 지금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분당 신도시 용인 등은 그 소형 아파트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의 전세가 좀 부족하면서 서울 인근의 아파트로 이제 수요들이 그 전세 수요들이 좀 매매 수요로 바뀌어서 계속 이전을 하면서 낙폭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저가 매물들, 급매물들이 소진되면서 가격 하락은 지금 멈칫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12월부터는 분양 물량이 몰리지 않을까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떠한지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전망을 살펴보면은요. 그 평균인데 2000년도 들어와서 평균인데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지금 그 신규 주택 사업 그러니까 아파트 그 사업 승인 그러니까 아파트 허가 건수를 보면은 2001년부터의 2009년도까지의 평균보다 그 한 44.8% 정도 감소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평균 그 공급량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 감소가 공급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감소될 것이다. 예, 그런 지금 주장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주택 가격 침체로 공급자들은 요즘에 신문을 보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뭐 80억짜리 분양을 하는 거에 기웃기웃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VIP 마케팅이라든지 그 저가 매물로 인해서 그 수요층이 많은 쪽 이렇게 양극화로 분양을 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초고가의 그 수요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든가 또는 수요층이 많이 밀집돼 있는 그 저가 그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양극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향후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만 보더라도 그 서울에서는 지금 누적 그 허가 건수가 한 9,000개, 그러니까 방수로 따지면 9,000개 정도가 되는데 뭐 지금이야 어떤 관장하는 정책이다 보니까는 그 어떤 주차장 요건이라든지 이런 건축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크게 제한하는 상황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 무차별하게 허가를 받다 보면은 공실률이라든지 특히나 역세권이라든지 수요가 좀 미비한 곳들은 임대료 하락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더라도 그 수익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요지 아니면 향후에는 좀 공급 과잉으로 임대료 하락이라든지 공실률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 위치적인 변수를 많이 따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매매 시장 동향과 함께 전망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정창래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셋값이 최근 우리 가게의 최대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됐는데요. 전셋값 아직 오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월세 가구의 고민도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예, 먼저 지금 이제 1, 2인 가구 위주로 공급되는 이 소형 주택인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이 건축법 완화와 또한 이 주택법 완화로 인해서 이 허가 건수의 이 대폭적인 증가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공급 물량도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좀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거주하는 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규 공급이 지금 감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전세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뜰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수능이 끝난 후에 현재 그 전통적으로 그 학군 선호 지역인 강남이나 목동 그리고 이제 강북의 그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전세가가 좀 강세를 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항상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스톱의 부동산 투자 비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고스톱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로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02 지역번호 누르시고요. 2299-4034번으로 함께합니다. 직접 연결이 되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죠.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고스톱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 전은성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떠한 전략인지 주제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예, 오늘 네. 뭐 투자 비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있어서 요즘에 전세를 구하든지 또는 전세를 못 구하셔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뭐 어떤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앞으로 구입할 때는 어떤 거를 유념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와 다세대 구입 유형이라면 실수요자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부터 살펴볼까요? 예, 아파트 구입 요령을 네. 먼저 살펴보면은요, 그 주거지 선택 시 자연적인 환경보다는 인문적인 환경에 치중하라. 예, 이 뜻은 뭐냐면은, 예, 그 경치가 아주 좋거나 조망이 좋다, 주변이 뭐 들과 산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경기도권으로 서울에 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 외곽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연적인 환경에 치중하는 거는 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을 때 좀 가능한 일이고 지금 어떤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그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인문적인 환경, 그러니까는 그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거나 또는 그 교육 여건이 좋거나 이런 인문적인 환경에 치중을 해야지만이 그 훨씬 더 나중에 아파트가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낙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목동과 광명은 그 차량으로는 한 10분 정도 차이인데 목동이 광명보다 아파트 가격은 한 3배 정도 더 비싼 이유가 뭐 목동 생활권은 인문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그 좀 여의도 생활권이고 그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구로공단 쪽이 어떤 생활권이기 때문에 인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세대 밀집 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더 안 좋고요. 나홀로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시세들이 상당히 많이 안 오릅니다. 왜냐면은 나홀로 단지 같은 경우는 꼭 그 아파트를 지목해서 그 아파트를 사러 와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건데, 예, 대부분 이런 데보다는 아파트 벨트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아파트가 많더라. 어떤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뭐 백화점을 가든지 이마트에 가든지 특정 상품을 꼭 사기보다는 거기에 가보면은 상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 지역에 가면 아파트가 쭉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상당히 많으니 한번 그 동네를 한번 가보자.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주변에 아파트 벨트가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가격이 차등으로 단지들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들이 훨씬 더 그 수요가 많다라는 뜻은 나중에 언제
언제든지 내가 그 황금성으로서 황금성에 충분히 더 큰 그 황금성이 좋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예. 살펴보면은 그 주변 호재를 파악하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 돈을 안 들이고 주변이 좋아지면은 내 돈을 안 들이고 주변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 집값에 좀 반영이 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공원이 생긴다든지 도로가 개통된다든지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이런 도시 계획 시설들,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유념히 살펴보면 괜찮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대형 평수 하락폭이 적은 곳에 구입해라. 이 뜻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2000년도 초반부터는 계속 그 대형 평수가 아파트 가격을 선도했었는데 지금은 대형 평수가 뭐 특별한 지역들 빼고는 제일 낙폭이 큽니다.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그 단지에 있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평수까지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단지에 들어가신다면은 기존의 소형 평수들은 계속 예전처럼 대형 평수가 아파트 가격을 견인한 것처럼 그런 후광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요, 아파트가 다 같은 아파트는 아니니까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구입할 때 살펴보는 그 요령은 재개발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이 도정법에 있어서는 향후에 그 지역이 노후도가 심하게 되면은 재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과 우리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또 모르시는 분들은 빌라 전용 면적이 얼마냐, 그래서 전용 면적당 평당 얼마에 판매를 하느냐, 뭐 가격이 어떻게 설정돼 있느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거는 대지 지분입니다. 그래서 꼭 대지 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을 때는 그 평가 금액, 감정 평가 금액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그 감정 평가 금액이 높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라든지 그 용도 지역이 뭐 주거 지역이면은 이왕이면은 2종보다는 3종 주거 지역, 조금 더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을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발이 되는 지역이면서 거주를 하면은 뭐 금상첨화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노후도가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또는 그 개발 공약 등 잠재력이 있는 곳인지 그런 곳이면은 더 금상첨화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아파트 주변 아파트 시세를 파악하라는 거는 이것도 개발 잠재력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대지 지분이 높기 위해서는 주변 아파트가 가격이 높아져서 주변 아파트가 시세가 있어서 개발이 됐을 때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야지만이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노후도가 되었을 때는 개발을 할 수 있다. 개발에 대한 이득이 없으면 조합원들은 개발을 안 한다.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아야지만이 조합원에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를 파악을 해서 향후에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파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근 블럭에 같은 블럭에 대형 교회라든지 사찰 등이 있으면은 대형 교회라는 사찰 등은 확장이 되면서 주변에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회나 사찰 등이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은 그 지역은 상당히 개발되기는 힘들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파악하여 잠재 수요를 파악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매매를 하여서 다세대 주택이 살고 있는데 개발에 어떤 호재가 없더라도 이곳이 수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만약에 높다면은 이 전세 가격이 높은 그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매매로 돌아설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자이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그 한 50% 이상이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재 수요를 파악해서 황금성을 높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구입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시 부동산 투자는요, 해당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변 입지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요, 알짜 투자 지역을 저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가 이어집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창래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 한강 수변 지역 개발 지역 중에 하나인 그 양평 당산 유도정비 구역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양평 유도정비 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평 유도정비구역이라면 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지역 중에 양평 유도정비구역을 추천해 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이 양평 유도정비구역의 그 추천 요인으로 첫 번째 그 한강 수변지구 개발 지역 중에 사업성이 우수하다라고 제가 추천 요인을 들었는데요. 먼저 이 한강 수변 지역 쪽을 보시면은 크게 한번 대분류를 해보면 그 전략정비구역과 그 유도정비구역으로 크게 한번 대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전략정비구역으로는 여의도와 압구정과 그리고 이촌 그리고 성수 그리고 합정동 일부가 지금 전략정비구역인데요. 이 중에 그 여의도와 압구정, 이촌은 현재 지금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재건축으로 이제 개발 방향, 이 재건축으로 가는 사업지인 만큼 이 투자하시기에는 금액 자체가 좀 높고요. 그리고 이 합정과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지분값이 많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약간 좀 힘든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도정비구역 쪽으로는 현재 보시면은 반포와 잠실 그리고 합정가, 망원 그리고 자양동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양평 단상 쪽에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이 반포와 이 잠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으로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좀 높아서 일반 투자가분들이 접근하시기는 약간 좀 힘든 면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으로 있는 자양동과 합정 망원동 그리고 이 양평 이 유도정비 구역을 좀 간략하게 비교 분석해드리면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망원 합정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신촌이나 홍대가 가까이 있고 또한 상암동도 가까이 있으면서 향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용산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입지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양동과 이 합정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그 다세대 그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조합원 수가 좀 많다라는 좀 그런 면에서 조합원 수가 좀 많다. 그래서 사업성이 이 양평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이 단독주택지와 큰 대지 지분을 가진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비율이 높은 만큼 사업성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빠른 사업 속도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추천 요인으로 들었는데요. 이 향후에 그 한강변은 이 개발이 될 때 토지 등 수요자, 즉 이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이 조합 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합원의 동의가 빠른 지역들은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지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좀 늦게 갈 수 있는 사업지인데요. 이 양평동 지역은 조합원 비율이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좀 느린 만큼 좀 빠른 사업 속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또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유도정비 구역 내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또 추천 요인을 둘 수 있는데 이 한강 수변지구 개발은 이 단기간의 개발이 아닌 좀 여건이 성숙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제 기회비용과 그리고 때로는 이제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회비용과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보시면 이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 한 5천 선에서 6천 선에 이게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추천 요인을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그 용산과 그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탁월하다라고 또 추천 요인을 들었는데 이 부동산은 그 가지고 있는 입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향후에 이 양평동 같은 경우가 한강변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서 또한 주변으로 향후에 또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용산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입지에 있고요. 또한 이 지하철 정거장으로는 두 정거장 내에 그 여의도까지도 접근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시면 용산과 또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아주 탁월하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보시면 또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 양평 유도정비 구역에 대한 그 한강 리에상스 사업에 따른 이 공공성 재평 계획에 따른 그 전략정비구역과 이 유도정비구역의 발전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황으로는 이 주거 중심의 토지 이용에서 앞으로는 이 복합적 토지 이용으로 공간 구조를 개선하고 이 각 지역마다 수변 문화를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수변 문화 축을 성생을 주면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한강변으로 보시면 이 병풍 아파트들이 좀 질비한데 이런 획일적이고 단조로움 좀 수변 공간을 좀 스카이라인 및 높이 관리를 통한 경관을 개선을 한다라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평 유도정비구역 한강변 지구 중에서도 투자 수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어떠한 사업이 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네, 먼저 이 양평 그 유도정비 구역의 좀 세부적인 좀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이 양평동은 양평동 4가 그리고 양평동 5가 양평동 6가 이렇게 이 블럭 개발로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한강 리네상스 사업, 이 공공선 재평 계획에 따라서 지금 높이 완화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개발이 되게 되면 최고층 50층 높이로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평균 높이는 30층 높이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평동 사가를 보면은 현재 이제 중공업지로 되어 있고 하지만 현황상 가보시면은 그 단독주택지와 좀 다세대들이 그 밀집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400%인데 이 용적률이고 400%라는 뜻은 내가 100평의 땅을 사면은 건평을 약 4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하면서 또한 이 양평동 사가 쪽으로는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평동 5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현재 이 5가 쪽으로 보시면은 이 롯데채성 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큰 대지 지분을 가진 이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이루어진 필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업성 면에서는 조합원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양평동 6가 같은 경우에도 이 창고 용지와 그 단독주택지가 지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평동 5가와 같이 사업성이 아주 우수하면서 또한 이 양평동 6가 쪽으로 현재 그 나들목이 지금 개통된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 나들목 개통으로 인해서 주변 간선도로망과의 연계성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평 유도정비 구역의 그 개발 계획을 보면 먼저 이 월드컵 대교가 2010년 4월 달에 그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이 월드컵 대교가 착공에 들어간 이유가 현재 그 서남북권으로 보면은 그 성산대교 쪽으로 집중된 이제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목적으로 이 월드컵 대교가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요. 이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게 되면 서부 간선도로와 그리고 내부 간선도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교량이 되면서 그 완공 시점은 2015년 8월 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양평동 6가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들목이 2010년 8월 달에 그 개통이 됐는데 이 나들목이 개통이 됨으로써 예를 들면 그 예전에는 그 노들길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일방향으로만 진입과 진출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나들목이 개통이 됨으로써 양방향으로 진입과 진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들목을 통해서 올림픽대로와 성산대교까지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또 개선이 되었고요. 또한 한강 시민공원까지 또 통하는 이 보행자 도로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과의 그 접근성도 확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금 양화대교 남단 쪽으로 보시면 삼성화재 사업을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평동 5가 쪽으로 보시면은 예전 그 롯데제과 부지에 그 롯데 홈쇼핑에 그 본사 이전을 또 했는데 이렇게 예전에 그 양평동 일대가 공업지역에서 이렇게 업무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인문적인 환경이 또 개선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신규 유동인구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이게 대폭적으로 그 집가가 좀 크게 상승이 된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평지구 일대가 최첨단 도시로 변모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도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교통과 상권은 어떠한지 이 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양평 도시정비의 교통과 상권을 보시면요. 그 작년에 그 개통한 이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 양평동 쪽으로도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아주 크게 좀 개선이 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당산역이 있는데 이 당산역 쪽으로 보시면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지금 환승이 되는 역이면서 이 당산역 주변으로 또 생활 편의시설들과 이 대형 상권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주변 상권 이용하시기 아주 편리한 입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또한 이 광역 상권으로 보면은 이 목동 상권은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신촌 상권이나 홍대 상권도 그 양화대교를 거쳐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대형 상권이 밀집해 있는 이 영등포 상권도 이 양평동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이 광역 상권이나 대형 상권 이용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한 입지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 간선도로망을 보면은 뭐 올림픽대로, 노들길, 뭐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등이 차량으로 각 2분에서 막 5분 거리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간선도로만 이용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한 입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여의도와 용산가 차량으로 약 5분에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 용산가의 접근성과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아주 탁월한 입지에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쪽이 높이 유도 지역이라고요? 예, 이쪽이 지금 이제 높이 유도 지역인데요. 이 높이 유도 지역은 지금 이제 분류해서 이 한강 예산 사업 분류해서 최고층으로 50층까지 개발될 수 있고요. 또 평균 층수는 30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평지구의 장점들을 연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핵심들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그 네. 양평 유도정비구역에 한번 종합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 투자 금액을 좀 적게 해서 지금 단기간 내에 지금 개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그 한강변에 대한 조망을 바라보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한강 조망에 대한 미래 가치. 다른 그 유도정비구역을 보면 그 합정망원과 그리고 자양동을 보면 가지고 있는 입지가 아주 좋은 반면에 그 한강가의 조망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쪽 지역은 바로 옆에 안양천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과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용산가 그리고 향후에 이제 국제금융 업무지구로 변모될 수 있는 그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 제가 듣기로는 이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지분 쪼개기가 조금 심하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현재 지금 양평동을 보시면 양평동 4가, 5가, 6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지분 쪼개기가 양평동 4가를 중심으로 예.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 지분 쪼개기라는 게 항상 이 부동산 시장에서 보시면 네. 현장을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법이 이제 따라 움직이는데요. 따라서 향후에 조만간에 이렇게 신축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나 아니면 뭐 건축 허가 제한 같은 이렇게 묵힐 수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재개발 지역에 항상 따라오는 변수가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양평 유도 정비구역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려본다면 어떤가요? 예, 종합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네. 한강 조망에 대한 미래 가치를 미리 선점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유도 정비과 다르게 한강과 그리고 안양천 조망까지 확보가 된다.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평가 다시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평 유도정비구역의 투자처로서의 면면과 그리고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추가적인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02-2299-4034번 열려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스스럼 없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이어집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관련한 질문, 그리고 부동산 투자 관련한 질문 먼저 받고 있습니다. 02-2299-4034번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로라도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전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과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무엇이든지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전은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죠? 네, 저는요, 네. 고독 2단지를 18평을 2006년도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고독 2단지를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 네네. 이게 팔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입주 때까지 갖고 가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고득 그 2단지의 앞으로 뭐 미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고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공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요. 네. 그럼 1단지 지금 현대 아이프크가 입주를 한 상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지금 그 고덕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네. 택지 개발의 미분양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회사 수주전이 상당히 치열한 곳이에요. 네. 예, 그러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그 무상 지분율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그런 무상 지분율 비율에 따라 그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성이 달라지고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새로 처음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고 향후에 이 일대가 다 재건축이 됐을 때는 뭐 개포동 못지않게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뭐 네. 크게 뭐 빨리 팔아야 될 시점은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재건축을 항상 규제를 하게 되면은 강남 서초 송파구를 규제를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항상 그 수혜 지역이 항상 그 강동구였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그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강남의 재건축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또 한 번의 그 투기 지역이라든지 거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네네. 제일 큰 수혜 지역이 고덕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네.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주 때까지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다른 주택을 갖고 계시죠? 네, 저 사는 거는 송파구에 살고 있어요. 지금 1세대 2주택이시죠? 아니요, 2주택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명의는 한쪽은 다른 분으로 돼 있으십니까? 아, 네, 송파구에는 그 아들 집이거든요. 아, 그래요? 세대 분리는 돼 네. 있고요. 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주할 때까지 이제 뭐 지금 많은 친척은 돼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제가 그 대지 지분이 많아가지고 그 매수를 했던 건데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리기는 했는데요. 네네. 근데 만약에 다 이제 그쪽에 다 준공이 되었을 때 네. 뭐 미사지구라든가 이런데 많이 쏟아지잖아요, 아파트가. 네네. 네. 그랬을 때 고덕지구에 어떤 뭐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 미사지구라든지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면은요. 네. 임대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 주변이 뭐 같은 아파트로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는 뭐 똑같다고 질비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잖아요. 네네. 뭐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뭐 특히 그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은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예, 그 지역 자체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네, 예, 그래서 임대 비율이 낮은 이 고덕주공이 향후에 그런 쪽이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네. 그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네. 저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혹시 그쪽에 또 네.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공급량을 지금 아파트 거래 허가 건수라든지 신규 공급량을 보면은요. 네, 새로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안 한다라는 가정인데 네. 이 도심은 살아있는 생명체랑 똑같아가지고 어느 한 곳이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늘어나면 어느 한 곳은 또 재개발이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 자체는 한 110% 정도 돼야지 안정된다라는 연구 보고서 결과가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서울은 멀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에 입주 때까지 갖고 가서 한 2년 있다가 입주 2년 후에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예,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2006년도에 네. 한참 그 고액일 때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 속상한 마음이 많은데, 근데 지금 매도를 하셔도 크게 남지 않을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사셨으면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이사님께 한번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요, 예, 예.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재건축이요? 네, 예, 예. 집이 사당동인데, 예.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이요? 예, 예. 그래갖고 지역에서 조합 설립이 되고요. 예. 사업자 선정까지 됐어요. 아, 시공사 선정까지 된 겁니까? 예, 예. 예. 그러는데 저는 동의를 안 한 상태고요. 아, 예, 예, 예. 동의서를 도장을 안 찍어준 상태인데, 예. 퇴보장이라고 왔어요. 시가대로 뭐 명도소송 하겠다는 게 왔는데, 예, 예.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하고 이제 재개발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네, 지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추진위원회 예. 추진위원회 만들 때나 아니면은 조합 설립을 할 때나 예. 이렇게 동의를 안 해줘도 예. 그 조합원으로 보거든요. 아, 예. 근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할 때 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하시면 예. 그 미동의자로 이제 간주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동의를 하시다 보면은 예. 그 향후에는 이 조합에서 이제 그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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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은,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관리 처분 단계에서 네. 동의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관리 처분 단계에 어느 정도 좀 평가액이 나오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뭐 단계가 추가 분담금 되면. 요건이 나오면은 비교해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예. 다시 한번 해보시겠다는 예. 판단이신가요? 예, 그런 마음이고요. 예. 그리고 명도소송 한다는 그 최고정이 왔으니까, 예. 나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을 할 때 예. 그 미동의를 하시면은 이제 미동의자로 간주돼서 향후에 예. 조합에서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내가 만약에 동의를 해주면은 조합 측에서는 이제 반겨줄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예. 조합원이 한 명 더 늘어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관리처분 때 가서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예. 대략적인 이제 그 전에 하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예. 뭐 대략적인 평가액이나 아니면은 예. 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건 나올 예. 건데요.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재건축인데 이 예. 감정평가는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예. 보시면 이제 그 분양 신청 기간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이 분양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이 감정 평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감정 평가는 이 재개발 같은 경우 좀 다르게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는 그 시세대로 좀 평가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예. 시세대로 하면은, 예. 그러니까 개인 주택 같으면 저도 예. 조합원들이 하는 대로 동의를 하고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저 주택 상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노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예, 예. 그냥 무조건 조합원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냥 관리처분 단계에서 네. 봐가지고 왜 내집 평가가 그때 나오잖아요, 감정평가가.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동의를 하려고 제 생각으로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 조합에서 그때까지 기다려주는지.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정 평가는, 보시면요. 예, 예. 일반적으로 보시면 재개발 똑같습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주도 똑같고요. 예. 항상 그 상가주택을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빌딩을 가지신 분들이 항상 이게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상가주택 큰 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아파트 두 채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한 채를 주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를 좀 보실 수 있는 입장에 지금 처해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좀 지켜보시다가 대략적인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좀 추가 분담금이 조합에서 좀 흘러나올 겁니다. 예,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은, 네. 시세가에 인접하게 평가가 나오나요? 예, 일단은 그 평가를 할 때는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냥 개발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종전 자산 평가를 해주는데, 예.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 시세대로 많이 평가를 해주는 편입니다. 시세대로? 예. 근데 시세보다는 뭐 약간은 못하겠죠? 예. 예. 그리고 명도소송 한다는 최고장이 왔는데 2개월 내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확답을 안 네. 주시면 이제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하겠죠, 조합에서. 예, 그러면 확답을 어떻게 해줘야지 될까요?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좀 2개월 내로 하라는데 2개월이 다 돼가는데 12월. 그러니까 2개월 내에 그 확답을 안 주시면은 조합에서는 미동의자로 간주를 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요. 예, 하고 예. 들어가면 저는 근데 그냥 그 가만히 이후에도 이제 있어도 돼요? 조합에서 이후에는 이제 명도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그냥 조합에 그냥 동의해 주시고 해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실무에서는요. 그래요? 예. 그럼 관리 처분하는 데까지 좀 지켜봐도 된다 이거죠? 관리처분 직전까지는 관리처분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한 예. 분양신청 기간 좀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예. 네, 잘 들어가세요. 참고하셔서 꼭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클럽은 네.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연결이 돼 있는
네, 열려 있는데요. 저희는요, 02-2299-4034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한번 예.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한 물어볼 것은, 예. 하나 예. 물어볼 것은요. 예, 예. 제가 지금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전세를 살고 계신다고요? 예, 예. 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 주인하고 연락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도저히 연락이 안 되거든요. 아, 집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 집에 지금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경매가 지금 들어왔다고요? 예, 예. 경매가 예. 들어와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좀 연락했거든요. 아, 지금, 그러면 입주하신 거는 지금 언제쯤 되십니까? 입주 현재가 지금 2006년 11월 달에. 2006년도 11월 달 입주하실 때, 그때 이제 주인하고 이제 계약은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주인하고 계약은 하신 거고, 예, 그리고 그때 계약을 할 당시에, 예. 뭐 선순위 근저당이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예. 그건 대출 받은 거 좀 있었습니다. 아,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고, 그 후순위로 이제 입주를 하신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주인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되시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경매로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경매가 지금 그 임의경매 그 개시 결정 등기가 좀 떴습니까? 등기부상에? 지금 저 두 건입니다. 아, 지금 경매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예. 경매가 지금 1월 달에 지금 경매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좀 한번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예. 선순위가 이제 말소 기준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경매가 집이 되더라도 예. 경매가 집이 되면은 그 선순위 근저당에서 어느 정도 임대차 그 선순위 그냥 먼저 배당이 되고요. 예, 예. 그 이후에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은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배당을 하시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전세금은 지금 얼마입니까? 어느 지역이고요? 저 경남 김해입니다. 아, 김해요. 예, 예. 김해고 전세금은 어떻게 되시죠? 전세가 지금 3,4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이요. 예, 예. 전세금이 그 3,400만 원이면 예. 그리고 지금 2006년도에 아까 입주를 하셨다 그랬었죠? 예, 예. 그러면 이 소액 임대차 범위가 있는데 예. 소액 임대차 범위가 있는데 이 소액 임대차 범위는 그 선순위에 있는 그 근저당권에 따라서 이 설정일에 따라서 이 예. 소액 임대차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3,400만 원에 예. 지금 살고 계신 거기 때문에 06년도면은 지방으로는 제가 그 3천만 원까지가 제가 소액 임대차 보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2년이 계약해가지고 2년이 지났거든요. 예, 예, 예. 2년 지났는데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그래서 주인하고 연락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함부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에 입주를 하시고 예. 11월에 입주를 하시고 2008년 11월에 예. 이제 그거는 지금 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예. 수 없이 지금 여기 사시는 거잖아요. 어쩔 수 예, 없이. 예. 예. 어쩔 수 없이 사신 거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선순위에 지금 근저당이 있고 예.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매가 진행이 돼서 예. 그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제 경매 그 낙찰가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럼 낙찰가액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에 있는 그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예. 돈을 가져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배당이 나오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배당을 받으시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금액이 지금 3,400만 원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그것보다 더 앞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 임대차는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이 경매가 진행이 돼서 선생님께서 예. 그 나머지 그 전세금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으시면 예. 일부만 받고 일부는 또 못 받을 수 있으실 걸로 또 예상이 되는데요. 예. 다 받을 수도 있으시고요, 물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집주인 있잖아요. 예, 예. 예, 집주인으로 해서 내가 지금 돈을 못 받은 거니까 예. 집주인으로 해서 집주인이 있는 뭐 다른 기타 재산에 예. 그 압류를 걸 수가 있습니다. 아, 집주인은 연락이 아직 안 되고, 도저히 연락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연락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연락이 안 그- 되면 어떻게 이런 경우에 좀 법적으로 좀 많이 좀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 예. 이 법적으로 풀어 나가시는 게 뭐 가까운 법무사랑 상의하셔서 뭐 공지송달을 하거나 일단은 예. 그 재산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냥 가까운 법무사나 뭐 변호사나 통해서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만약에 거기 지금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요. 네. 우리가 지금 내가 삼순이지 않습니까? 예? 삼순이요.
아, 지금 앞에 그 선순위 근저당이 2개나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내가 아까 만약에 경매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매에 참가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경매에 참가를 하시게 되면은 예. 총 낙찰가액에서 예. 총 낙찰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총 낙찰가액에서 지금 선순위 근저당이나 선순위에 있는 채권자가 우선해서 돈을 가져가고요. 예. 그리고 남는 금액은 지금 현재 지금 전세금이 지금 3,4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그 남는 그 낙찰 금액하고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위변제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거기 지금 시세가 만약에 8천만 원이다. 예, 예. 예, 8천만 원에 만약에 선생님께 낙찰을 받으셨다. 예, 예.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에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저당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3,400만 원이 지금 임대차 보증금이잖아요. 예, 예. 그럼 먼저 그 낙찰대금 8천만 원에서 예. 6천만 원은 이제 선순위 배당권자들이 돈을 가져가고요. 예. 그리고 2천만 원은 지금 현재 있는 3,400만 원 선생님은 이제 받아서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2천만 원은 대위변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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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화 상담은요,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드리지 못한 분들은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방송 끝난 이후라도 저희에게 전화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02-2299-4034번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되신 분들께는요,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매주 금요일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립니다. 그리고 기존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부동산 투자 강의하고요. 그리고 상담,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금요일은요, 전화로 상담받습니다. 02-2299-4034번이 열려있다는 점 꼭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